이른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챈드 수랭 씨. 그녀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유를 짜는 것이죠. 먼저 송아지부터 우리로 데려가는데요. 엄마 소의 젖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먼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립니다. 젖이 나오자마자 송아지를 다시 어미와 떼어놓죠. 전통 방식 그대로의 착유 방법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만 젖을 내주기 때문에 우유를 얻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누군가가 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을 때부터 인간이 우유를 먹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우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됐을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챈드 수랭 씨 가족에게도 우유는 매우 소중한 음식입니다. 유목민에게 우유 짜는 과정은 하나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유 짜기는 하늘과 땅을 향해 우유를 3번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연에서 얻은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бид нар өөрснөө хасаа өмнө баян хангаадаас хөргөж хүрдэж байвал баян хангаас идэнэс манаас амсаж яана гэсэн үг жаалгдаг. Тэр жигт нь хамгийн дээд зориулт нас бараад үдэлтэн хамгийн дээд хувцс хонор хүнсийг одоо бэлтгэдэг. Энд чинь одоо их олон зуунаар уламжлалт ирсэн өвшүүд ганцхан монголчуудын биш солонгосууд ч гэсэн бас тийм байгаа шүү дээ. Нас урахтан тийм ээ ингээм хажууд нь хоолныхын дээж аяхан тэгээд тавьдаг тийм ээ гой хувцс өмсүүлдэг. Тэгээд тэрүүнтэй адилхан бос үндэстэн хамгийн сайн хүнсээ тавьж байгаа бол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хамгийн сайн хүнс нь хамгийн дээдэлдэг юм сүү байсан байна гэсэн үг.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을 보면 우유로 만든 음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몽골인들이 얼마나 우유를 신성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의 젖을 짜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갓 짜온 우유를 깨끗하게 거르는 챈드 수랭 씨. 걸러진 우유는 한번 끓여서 마시는데요. 하루에 마실 양 외에는 모두 유제품으로 만듭니다. 이전에 만들어놨던 요구르트와 새로운 우유를 섞어서 요구르트를 만드는데요. 요구르트뿐 아니라 이렇게 우유를 끓이고 다시 굳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유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크림치즈와 비슷한 얼음부터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 녹차와 함께 끓인 수태차, 발효시킨 유제품을 사탕처럼 굳힌 아롤도 있죠. 유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챈드 수랭 씨. 이렇게 유제품을 넉넉히 만드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에는 더 이상 젖을 짤 수 없고 그렇다고 고기로 연명할 수도 없습니다. 겨우살이를 위해 만드는 유제품 중에는 유난히 신경 써서 준비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접대용으로 특별히 만드는 아롤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아롤은
내년 5월이 될 때까지 명절이나 결혼식, 손님 접대처럼 특별한 날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Аруулаа нэг хөвлөж янз бүр болгож аруул хийж авъя. Хиттэй бас тийм хөвнө аруул хийгээд хатааж аваад амжих юм бол цагаан сараар тавга чимдэг. Ер нь тэгээд нэг том тав чимэх энтер тийм тохиолдол бас тавга чимэхэд үзэмжтэй харагддаг. 유목민에게 유제품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인간이 처음 우유를 얻어냈을 때만큼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유제품은 남는 우유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목민들은 유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 후대에 전했습니다. 옛날 풍속화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자루, 요구르트를 굳히면서 나오는 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 물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데요. 쌍둥이 딸의 몫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갓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만들고 남은 물로 목욕을 시킵니다. Тэгээд биеийн чиргэжснээр алстаа ханиад нус хөрөхгүй биеийн эсэргүүцэл дээр нь сайн. 야채를 먹기 힘든 유목민에게 유제품은 비타민을 섭취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가족의 밥상을 채우는 것은 대부분 유제품인데요. 빵에 발라먹는 으름도 함께 마시는 수태차도 모두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우유가 없었다면 오늘 밥상은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전문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은 유목민에게 우유는 생명을 연장시켜준 최고의 식량이라고 합니다. Тэгэхээр хүнсэн дотроос сүү гэдэг маа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энэ оршин тогтнох үндсийг бий болгосон хүнс. Оршин тогтнох хүнс тийм ээ, энийг их зөв ойлгох хэрэгтэй. Юу гэвэл хэрвээ монгол хүн дан махэдэл байсан бол 30-40-с илүү наслахгүй. Гэтэл ерөөсөө монголчуудын энэ урт наслж байгаа, энэ хүчтэй байгаа чадaltaй, энэ өвчин эсэргүүцэх чадварыг бий болгож байгаа үндсэн хүнс бол сүү юм. Тийм учраас сүү байж байгаа учраас монголчууд одоо энэ оршин тогтнохын суур үндсээ одоо бүрдүүлж эрүүл амьдарч ирсэн байна. 인류의 생존력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우유. 인간이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에서 우유 성분이 나왔다는데요. 가장 오래된 우유의 흔적이었습니다. İnsan önce 8000'li yıllarda keçi ve koyunun evcilleştirildiğine dair bilgiler ve belgeler var. Bu hayvanlar tabii süt verince insanlar da elde ettikleri sütü dayandırabilmek için çeşitli yöntemler bulmuşlar. Yoğurt olmuş. Öncelikle süt kesiği denilen şekilde, daha sonra da peynire dönüşen bir olgu söz konusu.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의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인류 최초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는 아나톨리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 터키에 왔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시작점인 터키의 이스탄불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합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길목이란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탄불의 한 호텔.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우유를 먹기 시작한 지역답게 간단한 조식 뷔페에서부터 다양한 유제품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식당의 한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오래된 우유 토기가 나왔다는 터키 북서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부르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다는 주말 르크잭 마을. 이 마을은 오스만 제국 시대인 700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80여 가구가 생활 방식도 당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마을 토박이인 셰리프 씨를 만났습니다. Burası köyümüzün hamamı. Şimdi UNESCO Dünya Kültür Mirası listesine alındık Bursa'mızla birlikte. Evet, köyümüz de girdi. Koruma altında şimdi şu an. 당시 기술 그대로 1983년에 복원됐다는 목욕탕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시장 한쪽에 위치한 골동품 가게. 몇백 년 전 이 마을에서 사용됐던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Süt kabı şu. Süt kabı şu. Bir de şu. Bunun içine süt sağılır. Sağılırdı. Tekrar söyleyelim onu. Bunun içine süt sağılırdı. Yoğurt mayalanır böyle bu kovalara. Bahçeye götürülür böyle. Süt sağmada kullanılır, yoğurt mayalamada kullanılır bu kaplar. Ben küçüklüğümden beri bu köyde doğup büyüdük. Hepimiz zaten bu köyde doğup büyümeyiz. Annelerimizden mesela anneannelerimizden kendi sütümüzü kendimiz tüketmeyi öğrendik. Bak burası fırın. Aşağıya getirdim ekmekler burada olduğunu söyle. Kısaca tanıtalım. 셰리프 씨의 집 역시 중세 시대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Canım evde misin?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부엌으로 사용됐던 공간. 이곳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집마다 장맛이 다르듯 이곳에선 유제품의 맛이 다릅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섞기 때문에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 있죠. 4 saat bekleteceğiz. 4 saatten sonra yoğurt olmuştur. Şimdi şu an yoğurdumuz mayalandı. Maması için 4 saat bu şekilde böyle kapalı durulacak. Okuyamadım ama okumak istiyorum. Açıyorum. Açıyoruz. Mayalanmış yoğurdumuz. Bakın. 언제부터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집마다 전해지는 유제품은 그 가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부르사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관광 명소로 꼽히는 이곳은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 터키 곳곳에 분점을 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케밥입니다. 여러 조각의 고기를 구워서 만드는 터키의 대표 음식인 케밥. 이 식당도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이 식당의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요구르트죠. 이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Bu da bizim özel sütlaç fabrikasında yaptırmış olduğumuz kendi özel yoğurdumuz.
Bu yoğurdumuz da bize has bir yoğurt olduğu için kebabımızı bütün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제품 요리법은 역사를 지나 현대로 와서 대중을 위한 요리가 됐습니다. 우유로 만든 버터 소스 역시 이곳의 비결이죠. 이 한 접시에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고르사 지역의 우유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식당이 문을 연 지 약 150년. 한쪽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을 다녀간 유명인부터 처음 사용하던 간판. 예전의 부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물까지 있습니다. 전시물 속의 인물 중 하나인 총주방장은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던 우유는 인류 역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과 만나 음식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아나톨리아의 초원을 호령했을 터키 유목민의 후손을 만나기 위해서죠.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겨울 이동을 하고 있는 유목민을 만났습니다. Bu da bizim için öyle. Altın değerinde diyelim gayri. 역시 이들 삶의 기준도 가축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많지 않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유목민들은 처음 보는 취재진에게 음식을 쉽게 내어줬습니다. Şurada bir vatandaş geliyorsa devamlı soframız açık olur. Ama bu sofraya oturma benim yemeğim ancak bana yeter. Ben senin karnını doyuramam dersen Cenab-ı Allah elindekini de alır. Şimdi tabii ki nesil gittikçe çoğu bu dönemleri unutuyorlar. 이들의 밥상에도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크림치즈 형태의 유제품과 요구르트입니다. Bu da yoğurt. Koyun sütünden üretilmiş, mayayla çalınmış yoğurt. Organik, %100 organik. 몽골의 유목민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접 만든 요구르트와 치즈로 채워진 밥상. 수천 년 전 이곳 유목민에게도 우유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만든 유제품을 팔아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화폐의 개념만 생겼을 뿐 어쩌면 기원전 아나톨리아 사람들도 이들처럼 생활하지 않았을까. 언젠가 이들도 현대화된 시설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목민과 헤어지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장은 1960년대 터키 정부가 낙농업 생산을 혁신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낙농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목장을 모델로 하고 있죠. 물론 우유를 많이 만들기 위해 개량된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기술에 의해 터키 어느 지역보다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됐지만 정작 유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에 놀란 것은 터키인들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이 지역 전통의 치즈였습니다. Tabii ki peynir dünyanın her tarafında var. En azı Uzak Doğu'da var. Buradan şunu da söylüyorum. Uzak Doğu'nun da süt ve süt ürünlerini, peynir tüketmesini öneriyorum. Ama peynir dediğiniz zaman Anadolu'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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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ün
Fransızların Oxford diye uygulamış olduğu küflü peynirin aslında onlar organiğini oluşturuyor. Naturali buradadır. 선진 낙농 기술을 전해주기 위해 온 프랑스인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코니아의 전통 치즈. 그 치즈를 보기 위해 이 지역에서 오래된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옛 시골장처럼 3일에 한 번 열린다는 코니아 시장. 이곳은 풍부한 농산물로 유명합니다. 시장 중앙에는 여러 상인들이 각자 뭔가를 담아 팔고 있는데요. 각기 종류가 다른 치즈입니다. 요즘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치즈가 많아졌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가정에서 직접 만든 치즈를 맛볼 수 있습니다. Biz yokken başlamışmış daha eskiler bunlardan daha önceleri. Anneleri, kaynanası daha önceden başlamışlar. Annelerimizden başlamış. Onlardan başlamış, onlar elimize vermiş, biz satıyoruz şimdi. 맛도 모양도 다른 수많은 치즈들. 그 중에서도 취재진의 시선을 끄는 것은 특이한 모양의 치즈였습니다. 그냥 모양만 봐서는 치즈로 보이진 않는데요. 표면에 털 같은 것도 보입니다. 겉을 싸고 있는 가죽을 벗기자 일반 치즈처럼 뽀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이 치즈는 코니아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산물입니다. 프랑스인들을 사로잡은 치즈도 바로 이 치즈죠. Bu torbalar deridir. Küçük deridir. Koyunların, keçilerin derilerinden küçük deriler haline yapılarak bekletilir ve içine peynirler basılır. 염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양가죽 치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안내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작은 건물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소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열쇠로 열고 들어간 작은 승강기는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다. 승강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100m 지하 동굴. 이곳에 치즈 저장고가 있습니다. 동굴 가득 숙성되고 있는 양가죽 치즈. 이곳에 약 2,500가구가 맡긴 치즈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Bakın mesela bu tam işte olgunlaşmış peynirler bunlar. Kıpkırmızı. O kiminmiş çok güzel olmuş bu. 치즈에는 숙성시킨 날짜와 주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치즈들은 5, 6월부터 숙성시킨 치즈인데요. 보통 5달을 숙성시킵니다. 밖의 날씨와 관계없이 이 동굴은 항상 영상 4도씨가 유지되는데요. 양가죽에 핀 곰팡이의 색을 보면 숙성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Bakın işte şu peynir tam olgunlaşmış kıvamında olan peynir. Yemeğe hazır bir peynir. Yani kıvamının olabilmesi için bu rengi alması lazım. Bu rengi alması lazım. 이 저장고에 치즈를 맡긴 할릴 씨. 하지만 그는 직접 저장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부 사람에 의해 동굴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Bu iş kimden öğrendiniz ve ne kadar zamandır bu iş? Genelde atalarımızdan kalma bir şey bu.
Evet, atalarımızdan beri böyle bir yöre işte devamlı buraya indiriyoruz, buradan çıkarıyoruz. Burada buz gibi yerde su 일반 치즈보다 훨씬 짙은 향과 맛을 내는 양가죽 치즈. 어떤 기록도 남아있진 않지만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동굴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치즈를 숙성시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치즈 숙성 방식이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Türklerin evet. buraya. Bakın abi. 확실한 것은 동굴 치즈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에 의해서 발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Orayı biraz giderken çekeriz. 이 지역에서 농업과 목축이 번성했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8세기경. 이브리즈 암각화는 당시 풍요로움 속에서 번성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은 가축을 살찌게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제품도 발달했을 것입니다. Üzüm salkımı var. Bunlar bereketin simgesi. Bu da bize gösteriyor ki Ereğli tarih boyunca tarımsal anlamda hem uygarlıkların hem kavimlerin bu anlamda bir cazibe merkezi olmuş.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고대 아나톨리아의 농부들이 유럽으로 농업 기술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유 관련 기술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Anadolu büyük bir medeniyet ve bir kavşak noktası. Kavimler göçü esnasında Anadolu'dan geçtiler. Bu geçiş esnasında yanlarında hayvanlarıyla beraber geçtiler. 유럽으로 간 고대 아나톨리아인과 함께 우유 문화도 전파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아나톨리아를 따라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치즈입니다. 프랑스의 치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즈 박람회에선 프랑스에서 얼마나 다양한 치즈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에게 치즈는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자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C'est pas terminer un repas au midi ou soir sans un bout de fromage. Parce qu'on consomme beaucoup de lait. Oui, voilà. 우유와 관련 유물들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이 갖고 있던 우유통과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프랑스 우유 역사에 아시아 지역이 영향을 줬다는 증거일까요? 이런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On a le développement et la maîtrise du feu qui ont permis la cuisson des aliments. On retrouve aussi les premières faisselles qui permettent d'égoutter le caillé et le développement des premiers outils et de la roue en Mésopotamie. 가축의 젖을 짜는 문화가 일찍 발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였던 지역에는 소젖을 짜는 인간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지기 위해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전해진 우유 문화의 흔적은 프랑스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프랑스 중부의 산간 지역인 오베르뉴. 이곳엔 5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목장이 있습니다. 8대에 거쳐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목장이지만 어느 곳보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On va faire
tout de suite on doit traire 100 vaches. Et on les traite 2 fois par jour, le matin et le soir. 목장 안에 있는 대형 치즈 공장.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 중 상당 부분은 이 치즈 공장에서 소비되는데요. 실제 우유 소비와 관계없이 우유 판매량이 유지되는 것도 치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식 설비를 사용하지만 공정 과정만큼은 이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중 하나가 이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치즈인 생넥테르인데요. 생넥테르 치즈는 압착 방식으로 눌러서 만들어집니다. 우유의 물기를 거의 제거해 일반 치즈보다 딱딱한 하드 치즈가 되죠. 프랑스의 산간 지역에서 발달한 치즈들은 대부분 이곳 치즈처럼 압착 방식으로 만든 하드 치즈가 많은데요. 보관 때문입니다. Alors souvent les fromages de montagne sont des pâtes pressées justement. Ça permettait de conserver le lait en fin de compte. Parce qu'on produisait depuis longtemps beaucoup de lait. Et pour pouvoir le conserver plus longtemps, on fabriquait les fromages. Et en faisant des pâtes pressées, on les conserve plus longtemps. 공장에서 1차 공정을 마쳤지만 치즈의 숙성만큼은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Suivez-moi. 이곳에 생넥테르 치즈를 숙성시키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터키 코니아 지역에서 봤던 것처럼 동굴에서 치즈를 숙성시킵니다. 언제 만들어진 곳인진 모르지만 18세기까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S'affiner, donc on les fait mûrir dans la cave. C'est là que la moisissure grise va pousser sur le dessus du fromage. C'est elle qui fait la croûte et qui participe, qui va donner du goût au Saint-Nectaire. Et donc, il reste là dans la cave au moins 4 semaines avant qu'on puisse le déguster, le manger. 생넥테르 치즈는 중세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압착 방식의 하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À une époque où les hommes, les Gaulois, commençaient à coloniser donc, ces montagnes, donc, par le défrichement et l'apparition donc, de pâturage pour faire pâturer les vaches et traire. 프랑스의 오베르뉴는 켈트족이 정착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켈트족 유적지 중에 하나인 요나 동굴. 겉보기에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벽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낸 동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승들의 주거지로 사용됐지만 이 동굴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기원전 400년경 켈트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켈트족이 사용했던 예배당의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침실과 창고, 보초를 설 수 있는 망루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Et donc c'est tout un village qui était très bien organisé ici dans la falaise, dans la roche volcanique. Là c'est la partie est qu'on visite principalement, il y a une autre partie au nord où les villageois habitaient également et il y avait des écuries en contrebas pour les animaux. La falaise elle fait 500 mètres de long sur 100 mètres de haut. 이곳에서 사육됐던 염소의 흔적도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염소로 추정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켈트족의 발원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만약 켈트족이 이곳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치즈를 만들어냈다면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Donc ces fromages à pâte dure, par contre de longue garde, ont par la suite été aisément transportables à travers les cols d'Europe pour inonder les plaines et faire de l'échange commercial.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한 치즈는 점점 화폐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고유 문양을 가진 치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프랑스에서 다채로운 치즈 문화가 정착되는데 초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시내의 유명 치즈 가게. 이곳에선 약 160종류의 치즈를 팝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마리안느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치즈 장인이 됐습니다. Non, je voulais pas refaire ça. Hein. J'ai fait plein d'autres choses, mais je suis retombée dans la marmite de lait et voilà, avec mon mari, on s'est installé, on a, voilà, c'est tout. Hein. Vous savez, le fromage, c'est vraiment une passion. Si on n'aime pas, parce que ça sent, bon, il faut vraiment aimer pour le faire. 가게 지하에는 치즈를 만드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이 가게에서 파는 치즈는 모두 직접 만든 것입니다. 치즈 숙성고만 4개가 있죠. Bien affiné. Oui. Et là, non pas affiné. D'accord. C'est de même. Là, non pas affiné, c'est jaune. C'est la ravage d'hier. Et là, c'est les autres. Oui, là, já são affinés. Le couleur, le montagne crème, c'est tellement différent, le couleur et la pelle.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치즈 온도와 습도를 까다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치즈를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우유입니다. Alors déjà, je dis toujours, pour faire un bon fromage, il faut déjà que les animaux, que ce soit la vache, la brebis, la chèvre, mangent de la bonne nourriture. Ça, c'est la première chose. S'ils ont de la bonne nourriture, on aura un bon lait. Après, avec le bon lait, il faut le savoir-faire des producteurs. 우유 문화가 전파되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프랑스는 세계적인 유제품 국가로 성장했고 다른 나라에 낙농 기술을 전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젖소 목장을 만든 것도 한 프랑스인에 의해서였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의 농상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인 쇼트 씨가 신촌에 젖소 목장을 설치한 것이 젖소에 의한 근대적인 유가공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부터 우유를 마셨습니다. 조선시대 그림인 치유를 보면 소의 젖을 짜는 유우소 관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우소는 우유를 관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처음 만들어졌다는 유우소. 우리는 유우소가 있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낙산은 타락산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타락은 조선시대 우유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예, 유우소의 위치는 지금 여기서 다 도해지로 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바로 이 낙산 도성 안 끝쪽 그 부분에서 내려오다 보면 기슭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다음에 여기 대학천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그 청계천으로 만나기 직전에 있는 그 충신동 일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때
바로 동부학당이라는 건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곳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대표적인 우유 음식이었던 타락죽. 불을 하나를 더 킬까요? 1908년 만들어진 부인필지에는 타락죽을 만드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우유를 마시면 되지 무슨 죽이야 그랬는데 이 죽은 궁중에서 예전에 그 보양식으로 써졌었어요. 보양식. 흘렸다. 타락죽은 백성들은 꿈꿀 수 없는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타락죽뿐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우유는 특권층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신라시대에도 경주 포석정에서 왕족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제호라는 칡가루와 젖을 섞어 묽게 쓴 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유가 귀족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종 20년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윤원영의 잘못을 기록하면서 타락죽을 만드는 관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녀와 첩까지 먹게 했다는 죄목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유가 대중적인 음식이 되기까지 그로부터 400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유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리고 현재 한국인의 우유 섭취량은 지난 30년 동안 6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유를 마시는 차교 문화가 전해진 지 약 1700년. 현재 우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으며 우리의 식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커다란 진화였습니다. 우유를 통해 배고픔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해온 우유의 역사 9,000년. 앞으로 우유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